광주 사태를 취재한 영상에서 진압군이 늙은 군인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모습이 나오고 곧이어 시위대가 투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가사의 주어는 바꿔 불렀지만 진압군과 시위대가 같이 부르는 이 노래는 김민기가 군 시절 퇴임하는 하사를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노래는 만든 사람을 떠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김민기는 평생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래들은 주로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김민기는 전북 익산의 부유한 집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평생 우리 사회의 낮은 곳을 찾아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김민기는 공장에 취직해 노동자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노래로 어루만져 주었으며 탄광막장에서 탄을 캐고 검푸른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도 했으며 마지막에는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우리 사회 엘리트의 정석 코스인 경기중과 경기고를 나오고 1969년 서울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했지만 획일적인 수업에 흥미를 못 느껴 붓을 제대로 잡아보기도 전에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 김영세와 포크송 듀오 도깨비 두 마리 도비들을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명동 청개구리의 집에서 공연하며 만들어 초등학교 동창인 양희은에게 부르게 한 아침 이슬은 나오자마자 대학생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금지곡이 된 뚜렷한 사유도 없이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아침 이슬은 가사도 아름답고 빠르지도 않은 서정적인 곡이지만 그 어떤 시위곡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노래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너무나 빠르게 저항의 상징이 되어버린 김민기는 1971년 음반을 발매하자마자 압수당하게 됩니다. 그는 군 제대 후 노래 활동을 하다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면서 이러다 내가 죽으면 저 고문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민기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아버지께 이 자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했던 심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암울했던 독재 시절 김민기는 많은 노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77년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상록수는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결혼 축가였고 1978년에는 동일방직 노조 문제를 보며 공장의 불빛 노래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탄광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빠 얼굴 예쁘네요를 만들게 됩니다. 1980년대에 더 활발해진 학생운동과 함께 공장의 불빛 이후 농사꾼 생활을 하던 김민기를 다시 음악으로 불러낸 건 문승현, 김창남, 김광석 등 대학 노래패 사람들이었습니다. 1984년 김민기는 그들과 함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란 음반을 발매하고 음반의 수록곡들은 학생운동권의 대중가요가 됩니다. 연이어 김지아 시인의 소라 푸르른 소라 시에 김민기가 곡을 붙이고 안치환이 부른 동명의 노래는 70만 장이 판매되며 운동권을 넘어 국민적인 노래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색이 어떠하다고 밝힌 적은 없었지만 1980년 광주 사태 때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기록하겠다는 생각으로 달려갔다가 장성에서 계엄군에게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신의 작곡가였던 김종률은 김민기와 함께 무등산에 올라 광주항쟁 당시 무등산 지리를 잘 알아 시민군을 안내했던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무등산 타잔 박흥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민기로부터 민중과 민주화 그리고 자유를 위해 노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종률은 이후 민중의 애국가로 불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게 됩니다. 김민기의 대표적인 업적이 된 배우들을 키우는 못자리인 학전은 1991년 개관해 2024년 폐관할 때까지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을 수없이 배출해냈습니다. 배우 황정민은 김광석 공연의 표를 팔고 학전에서 먹고 자며 연기 수업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으며 설경구는 용돈벌이를 위해 학전에 포스터를 붙이러 갔다가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김윤석은 학전을 고향이라고 부르며 조승우는 뮤지컬 의형제로 학전에서 데뷔한 후 10년 뒤 같은 작품으로 다시 무대에 서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현성도 위에 배우들과 함께 학전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학전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스타양성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전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당시의 다른 극단들과 달리 연기자와 스태프들에게 정확한 월급을 지급하고 러닝 개런티까지 챙겨주는 시스템을 운영해 대한민국의 공연예술계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91년 개관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학전은 김민기가 노래 못 부른다고 구박했던 김광석이 인기를 끌면서 활기를 찾게 됩니다. 김광석은 학전의 배우가 되기 위해 찾아왔지만 연기를 못해 퇴짜를 맞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진 가수가 관객과 직접 호흡하며 교감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 방식의 무대는 1,000회가 넘게 진행된 학전의 김광석 공연이 그 효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전의 대표작은 1994년 시작되어 20년 넘게 공연된 지하철 1호선 공연입니다. 독일 그립스 극단의 작품을 번안하고 한국식 뮤지컬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2008년 4,000회의 공연을 끝으로 중단됩니다. 김민기는 이 작품으로 윤희상, 백남준에 이어 국내의 세 번째 괴테메달 수상자가 됩니다. 잘 나가던 공연을 중단시킨 것은 김민기였습니다. 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이 공연을 중단시킨 이유는 돈만 벌다 보면 돈 안 되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가 생각한 돈 버는 일 대신 돈 안 되지만 해야 하는 일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학전 청소년 무대 시리즈와 학전 어린이 무대 시리즈로 돈 안 되는 어린이 청소년 연극에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김민기는 세상을 바꾸는 그만의 방식이 공연이라고 생각했기에 앞으로 우리 사회를 책임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바꿀 힘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김민기는 특유의 과묵하고 진중한 스타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지는 않았지만 시대를 대표하는 가인들과는 인상적인 교류 기록을 남겼습니다. 1979년 당시 가요계의 황제는 조용필이었습니다. 1979년 어느 날 음악평론가 김원의 소개로 조용필과 김민기는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만남에서 김민기보다 한 살 위였던 조용필과 김민기는 아무 말 없이 40분 동안 20병의 소주를 마시고 낡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 위스키 한 병을 마신 뒤 조용필이 직접 노래방 기계의 아침 이슬을 눌러 김민기의 앞에서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존경이 말없이 교감한 이 자리 이후 대형 공연만 하던 조용필은 대학로 소극장에서 1개월간 공연을 하게 되고 김민기는 꽃다발을 들고 조용필을 찾아 얼마 전 자신만을 위해 열창해 주었던 조용필에 화답했다고 합니다. 김민기는 전인권과의 사이에도 조용필 못지않은 우정이 존재했습니다. 전인권이 필로폰 복용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김민기는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김민기에게 던진 질문은 증인은 피고인의 본질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김민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인권은 노래에 자기의 영혼을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약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후에 전인권은 그때 김민기의 그 진술로 인해 자신도 잊고 있었던 자신의 음악과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렇게 손 내밀어 증인으로 나서준 김민기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학전은 재정난 및 김민기 대표의 위암투병으로 인해 33년 만인 2024년 3월 15일에 폐관했습니다. 학전을 거쳐간 수많은 배우들과 가수들이 학전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며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21일 김민기는 73세로 사망하였습니다. 휘파람을 잘 불고 낮은 목소리라 노래하는데 콤플렉스를 가진 가수였지만 어떤 가수보다도 큰 그림자를 남긴 우리 시대 가인의 마지막을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그는 같지만 그가 만든 못자리에서 자라난 배우들은 한국을 넘어 세계의 배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선생님 농사 잘 지으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댓글은 사랑입니다.